지명상 호풀이 1한글 조계산 오행풀이 금목금 부모 배우자 자녀와 환경이 칼이 되어 나무인 나를 치게 되니 모두가 원수가 되며 정줄 곳이 없어지며 건강도 좋지 않고 관제구설도 심하며 하는 사업도 마장장애가 많고 풍파파란이 중첩되어 들어온다. 정이 많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빠져들지만 싫은 상대에게는 냉혹한 점이 있다. 수리풀이 15군계 일학지상 천지 안전지상으로서 천지가 나의 편으로 돌아오니 온순한 성격,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 적이 없다. 지혜와 덕망이 있고 쾌활한 성격이고 상하 신뢰 형성, 가정과 사회운도 아주 좋다. 통솔력과 지배력이 좋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추대를 받으며 무리를 거느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다. 이 한문 조계산 오행풀이 화수토 병약단명의 기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식과의 관계가 모두 원수로 되어 있어서 생리사별과 파란풍파 사업실패, 가정실패, 고독비극, 비참한 기운을 불러들인다. 의지가 강하고 예민한 감각을 지닌 성품으로 매사에 활발히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만 주위의 덕망과 신임이 부족하며 모든 일이 손실 속에 결실이 없게 되며 천신만고의 고난을 유도한다. 수리풀이 28 고립무원대의 단주지상 망망대해에 조각배가 떠있는 것 같이 고립되어 위태롭다. 태풍이 겹쳐오는 격으로 천신만고, 중도자절, 조난, 파란풍파, 가정파탄, 부부이별, 큰 인물들은 전쟁, 유명인들은 귀양살이요즈음은 감옥 등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 1한글 송광사 오행풀이 금목금 환경이 칼이 되어 나무인 나를 치게 되니 모두가 원수가 되며 정줄 곳이 없어지며 건강도 좋지 않고 관제구설도 심하며 하는 사업도 마장장애가 많고 풍파파란이 중첩되어 들어온다. 정이 많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빠져들지만 싫은 상대에게는 냉혹한 점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남에게 보이는 것은 다정다감하지만 내면은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민감하여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다. 수리풀이 17 건전 창달지상 대지대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는 수리다. 이 수리를 명만사해라고도 한다.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웅지를 품고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며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여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 한문 송광사 오행풀이 목목목 성공 운이 순조롭고 매사가 향상 발전하여 융성하는 운이 유도되며 심신이 건강하여 장수하고 참을성과 총명함이 일마다 뜻대로 성취하며 부모 형제 화목하고 자손운과 재운도 순탄하게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행복을 누린다. 활달한 타입이며 자존심도 매우 강하다. 수리풀이 29 실록 유실지상 새로운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과일을 맺는다. 대지대업을 이루고 무병장수하며 말년에 성공하는 대기만성 형이 많다. 모든 부문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수리이며 황제의 기운이 서려있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풍운조화를 부리는 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은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하고야 만다. 조계산 송광사 송광사 선방을 들어와서는 승참방장 큰 스님을 모시고 선방생활을 성실히 살아가며 특히 화엄사 문중의 스님이 사숙이 됐는데 입승을 맡고 통도사 강사로 있던 스님이 청중을 맡았으나 내가 입승 스님이 쓰는 방을 같이 쓰고 청중 스님은 대중방에서 지냈다. 송광사는 외국 스님들이 수행하러 많이 오는 국제선원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정통 우리 선방을 체험시키고자 대중공사가 열려 외국 스님도 우리 선방에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군으로 있다가 송광사에 출가하여 스님이 된 노랑머리 미국 스님이 있었는데 청중 스님이 그 스님한테 이상한 외국인 냄새가 난다고 내보내자는 의견이 나왔다. 싱가포르 스님은 동양계 스님이라 냄새가 안 나니 놔두고 미국 스님만 내보내자는 대중공사가 열려 내가 두고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멀리 외국에서 와서 그 힘든 공부를 하고자 목숨 걸고 공부한 사람을 국제선원으로 내친다고 하니
마음이 걸려서 내가 반대를 했다. 그리하여 대중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내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던 중 보름마다 목욕을 하는데 아무도 등을 밀어주지 않았다. 내가 가서 늘같이 등을 밀어주면서 우호를 쌓았다. 한쪽 편만 드는 청중 스님과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모든 외국인에게 공평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등을 밀어줄 때 노란 털이 온몸에 송송 솟아올라 때를 밀 때 손에 털이 말려 올라가 떼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1년 내내 편안하게 대중들을 옹호하고 신도들의 복을 빌어주는 정초기도가 매년 선방에서 책임을 맡은 스님이 나와 7일 용맹정진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책임을 맡아 용맹기도를 할 선방 대중 스님들을 뽑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평시에 사시, 예불, 공양을 올릴 때 방장 큰 스님이 계실 때는 방장 큰 스님께서 대중 축원을 하시나 출타가 많으셔서 비어있을 때면 항상 내가 대웅전에서 대중 축원을 하였다. 7일 동안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용맹정진 기도를 한 스님들이 많이 지쳐있기에 광주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피로를 풀어드렸다. 다음날 송광사에서 유력한 한 신도가 별도로 나를 초청하여 공양을 올린다고 하여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신도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하여 수락하였다. 그날 초청받고 방으로 들어가니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속으로 이 무슨 변괴인고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다. 커다란 밥상 위에는 온갖 반찬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서 재래식 공동화장실에 앉아 있는 듯한 냄새가 온몸을 자극하였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밥을 조금씩 먹으려 하자 젓가락으로 아주 냄새나는 고기를 숟가락에 얹어주었다. 입에 대는 순간 입술이 겨자를 먹은 것보다 더한 자극이 입술에 전달되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숟가락을 놓으니 그 신도가 왜 안 드시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입에 넣었는데 입천장까지 떨림이 울려나왔다. 아주 독한 겨자보다 훨씬 독하여 살이 벗겨질 정도였다. 속으로 이 보살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꾸역꾸역 밥을 억지로 먹으려니 젓가락으로 다시 고기를 얹어주는 것이었다. 국도 그 고기로 만들었고 반찬도 온통 그 고기로 만들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고기의 이름은 바로 홍어였다. 청송 진보 출신이라 바다가 멀어서 홍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입과 목구멍까지 다 헐어서 선방에 돌아와서도 공양할 때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오해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다. 늘 탁구에는 관심이 많아 점심때는 탁구를 치며 다리에 우려를 풀면서 선방 생활을 재밌게 보내던 중 조계산 넘어 서남사와 연례행사로 축구 경기를 벌이는데 선수로서 출전하였다. 덩치로는 송광사 스님들이 훨씬 크고 체력도 뛰어났으나 늘 해마다 지기만 했다는 것이다. 서남사 축구장에서 축구대회가 열려 열심히 뛰었으나 결과는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체력이 훨씬 약해 보였는데 축구도 요령이 필요한가 보다.